확보하려는 한인철, 제거하려는 한가영, 인질로 쓰려는 귀공자. 마르코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를 만나 돈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엄마의 수술비,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세 개의 총구가 동시에 그를 겨누고 있었다. 이 영화의 잔인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마르코는 링 위에서 맞는 법을 알았다. 그러나 이건 링이 아니었다. 규칙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그가 도망쳐 다다른 곳은 결국 한인철이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숲길 끝에서 그가 마주한 건 낯선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뜻밖의 말을 내뱉는다. 내가 내 형이야. 반갑다, 동생아. 마르코의 숨은 거칠게 멎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쫓아온 모든 공포와 혼란의 끝에서 형이라 불리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 말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또 다른 덫이었다. 마르코는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지만 그곳은 가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성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동생까지 그곳에 있었다. 침대에 누워 의식 없는 아버지를 본 순간 마르코는 곧바로 결박당해 수술대에 눕혀진다. 수술실에 잠입해 있던 귀공자가 마취에 취한 마르코를 깨운다. 마르코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는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 맞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심장을 파서 자기가 살겠다고 해? 차라리 찾지 말 걸 그랬어. 그 순간 의식이 없던 아버지가 잠시 눈을 뜨고 마르코의 손을 잡는다. 그것이 부성애인지 마지막 본능인지 알 수 없지만 마르코는 잠깐 흔들린다. 그러나 그 감정을 느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한인철이 총을 들고 급습한다. 방안은 다시 전쟁터로 변한다. 마르코의 손을 잡은 아버지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마르코는 혼란 속에서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귀공자는 마르코를 인질로 삼아 한인철과 협상을 시작한다. 금액은 $10,000,000, 하나로 약 118억. 한인철은 눈을 좁히며 계산을 시작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를 살려둘 수 없는 한가영이 먼저 방아쇠를 당긴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협상은 단숨에 전쟁으로 바뀐다. 수술실은 피와 총탄이 뒤섞인 혼란의 공간으로 변하고 회장에게도 총알이 날아든다. 혼란 속에서 응급 상황은 한인철로 하여금 송금을 하게 만들고 귀공자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을 이룬 귀공자는 마르코를 한인철에게 넘기며 마르코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필리핀어로 속삭인다. 어이 친구, 걱정 마. 너 오늘 안 죽어. 날 믿으라고. 마르코는 다시 수술대로 넘겨지고 돌아서는 귀공자에게 한인철은 총구를 겨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한인철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귀공자에게 총구를 겨눴다. 귀공자는 마르코만 알아듣기를 바라듯 필리핀어로 소리쳤다. 엎드려. 그는 프로답게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킬러의 본능으로 모두를 제압했다.
총을 든 한인철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며 이 순간을 처절하게 후회했다. 순식간에 거대한 성은 피로 물들었다. 다 끝났으니까 가자 집에. 귀공자는 마르코의 부축을 받으며 성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마르코, 이 집안은 너와 상관없어. 자신이 이 집과 상관없다는 말에, 이 연극에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말에 마르코는 분노했다. 그런 그에게 귀공자는 조용히 천천히 속삭였다. 나도 코피노야. 인질과 인질범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같은 출신,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귀공자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버텼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마르코를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잔혹한 본성 밑에서 감춰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귀공자는 사실 시한부였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다. 인질극도 그 맥락 위에 있었다. 그는 돈을 원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쓸지도 알고 있었다. 마르코의 어머니 수술비였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이 있었다. 귀공자는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다. 코피노 센터의 아이들을 지원해 자신처럼 뒷골목에서 자라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꾸민 거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귀공자는 단순한 악당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장면이 달라 보인다. 웃음의 의미가 바뀌고 침묵의 의미가 바뀐다. 그게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진 이유다. 귀공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병원을 다시 찾는다.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그럼 이건? 비타민,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뭐가 병원 같은데 가지 마세요. 아,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건강했다. 오진이었다. 그 장면에서 김선호는 울지 않는다. 웃는다. 이 영화의 스릴 넘치는 액션을 글로 담는 건 사실 죄송한 일이다.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